공발업도 재벌 얘기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재벌하고 좀 그룹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쯔비시 재벌이 있고 미쯔비시 그룹이 있는데 재벌은 1940년 45년 폐망하면서 메가더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재벌은 모두 그때 대가 끊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국전 거치면서 일본이 막 경제가 살아나죠. 옛날 멤버들끼리 딱히 뭐 오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자 이런 모임을 만듭니다. 그걸 주관하는 비서 기능인데 그룹 홍보시 하나 있었고, 하지만 거기는 매출액이 큰 회사 작은 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제일 큰 3명 정도가 모여서 합의하게 되면은 이게 마치 그룹의 전체 의사결정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는 거는 미쯔 그룹, 미쯔비시 그룹, 스미토모 그룹을 보는 거고, 여기 나오는 것은 그 전에 재벌들, 그러니까 가족 승계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똑같은 성씨가 내려오던 그 당시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자이바스 재벌들은 뭐 가족집에 지주회사 브라브라 하고 있었는데, 요 멤버들이 그 시부사 살던 기 초창기 막 일본이 산업화가 될 때의 재벌들이에요. 요 랭킹은 우리 같으면은 가나다라 마바사 하잖아요. 일본은 순서가 아가사다 나하마 그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지. 요거는 재벌 랭킹 순서는 아닙니다. 재벌 매출 순위라 그러면은 1등이 미쯔비시, 2등이 미쯔이, 3등이 스미토모. 하나 더 더한다 그러면은 은행이었던 그 4대 야스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갖다가 4대 재벌로 치고, 요 당시는 대충 뭐 그 당시 있던 재벌들이니까 나머지 분들은 뭐 안 와도 되고 멀어 좋다. 하지만 최소한 미쯔비시하고 미쯔이 2개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쯔비시의 창업자는 이와사키 야타로인데,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와쿠라 토모미, 이와쿠라 사절단 그 멤버들인데, 어쨌든 그 메이지 유신 성공을 하고 나서 전 세계 뭘 갖다 보러 나가게 되죠. 근데 다들 비우면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그 유신 3걸, 기도 다카요시하고 오쿠도시 미치는 같이 나가고 있고, 사이고 다카모리는 일본 내에서 나라를 지키기로, 단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는 같이 합의하기로 하고 해외 순방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순방 중에 하나가 뭐 정한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걸 주장하다가 사이고 다카모리는 실격을 하고 내려가게 되죠. 이러고 나서 대만에서 그 일본 사람들이 몇 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파병을 한 해 안 한 해 막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쿠보 도시미치는 파병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영국 배 좀 빌려달라. 근데 프랑스고 영국이고 전쟁에 개입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픽에 조평이 되면서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서 빌리려고 그러는데 주변 선박회사들이 뭐 끼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때 야토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와사키 야토라가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만 가서 잘하고 나서 정말 잘 풀려가지고 오쿠보 도시미치 위상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면서 탁 치고 올라갔던 게 이와사키 야타로의 이제 이야기인데, 근데 이분도 보통이 아닌 게 딸들이 있었는데 사위 둘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또 한 사위는 나중에 교토 그 지사가 돼요. 그 정도로 다 이렇게 정치인으로 갖다 딱 깔 정도니까 이 정치 감각이 엄청나게 탁월했던 게 이와사키 야타로였었는데, 이때 본인이 갖고 있던 가장 그 황금 노선이 그 도쿄하고 오사카 왔다 갔다 하는 배 수송 노선이에요. 원래 이와사키 야타로는 바다에서 돈을 벌었거든요, 수상 노선. 근데 여기에 시부사가 보니까 독점하고 있어. 본인 생각에 독점은 발전의 저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된다. 들어가지고 사업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부른 거죠, 시부사를.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스미다 강 위에 두 사람이 뱃놀이를 하고 있었다. 집 모양을 한 배는 기생과 요리사를 짓고 흥청거리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강하고 막 미쯔비시 깃발 펄럭이고 여러 배 정박. 딱 2명이서 딱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야타로가 시부사한테 말하는 겁니다. 시부사 선생, 우리 둘이 손을 잡으면 일본 경제가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요. 우리가 힘을 합쳐 모든 사업을 독점해서 좋은 일본이 아니라 미쯔비시의 일본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시부사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많은 사람의 지혜, 한 사람의 재력보다는 많은 사람의 재력을 모아 대상, 그러니까 여러 개가 모여있는 큰 상인 군단을 만들어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수존내에 불과하오. 협상이 결렬됐어요. 두 회사가 다 도쿄하고 오사카를 왔다 갔다 하는 배를 띄운다는 얘기예요. 이쪽 집에서 승소료가 10,000원이에요. 여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00원 내려야겠죠. 자, 여기 5,000원 했어요. 여기 얼마 해야 돼요? 3,000원. 여기 얼마 해야 돼?
1,000원. 그럼 여기 얼마야 돼? 공짜. 원가 경쟁, 출하 경쟁이죠.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미쯔비시가 이깁니다. 왜? 첫 번째, 미쯔비시의 배는 이미 다 감가상각이 끝나 있어요. 두 번째, 여기는 많이 운행을 해서 직원들이 숙련공이야. 소위 말하는 러닝 커브. 여기는 처음 한 애들이야. 할 줄을 몰라. 하지만 하도 경쟁이 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사키 야타로는 몇 년 있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쯔비시 그룹 같은 경우는 요 세 개 제일 큰 회사가 이렇게 뭐 고산기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초대 사장이 죽어요. 근데 대를 누가 있냐면은 둘째가 이어요. 3대 누가 있냐면은 자기 형, 그 아들이 있고 4대가 누가 되냐면은 요 자기 동생의 아들이 이어요. 그럼 당연히 5대는 자기 손자여야 되는데 손자가 하려고 했더니 망하네. 일본이. 그래서 이 양반은 그냥 적자. 나중에 내가 미쯔비시 경영자가 될 거야 소리만 듣고 계승은 못해요. 그 대신에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본인은 바다에서 키웠잖아요. 이분은 땅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수많은 미쯔비시 그 땅, 금싸라기 땅들을 다 이 양반이다. 3대는 솔직히 배불리 없었어요. 이 양반은 경영도 싫어가지고 빨리 동생한테 물려줬고 이 양반이 또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미쯔비시는 이사회 만들어요. 그래서 이 4대가 했던 게 소위 말한 미쯔비시 그룹의 강령을 만듭니다. 3강령. 되게 옛날에 만들었는데도요. 첫 번째 단어, 기업이 하는 일은 사회 공헌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페어플레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글로벌. 이때부터 이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감받은 우리 삼성의 이병철 회장께서도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 이렇게 세 개를 만들게 되신 게 다 이런 데서 영감 받으셔가지고 만드셨던 거죠. 뭐 도쿄에 가면 볼 수 있는 미쯔비시 역사관이나 이런 자료관들이 있고 이게 소위 말하는 미쯔비시 마을이라 그래가지고 이 땅이 죄다 한번 미쯔비시 거고 미쯔는 조금 다른 역사가 있어요. 강북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이 옛날에 경성 미츠꽃이었거든요. 미츠꽃이의 출발점이 미쯔 포목상부터 출발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내려와서 8대 때 왔는데 이때만 해도 8대는 뭐 딱히 뭐 기업을 잘했다기보다 이 사람이 제일 잘한 거는 미노무라 리제몽을 스카우트해가지고 그분한테 일 잘하게 만든 거. 이분이 우리 전혀 이름도 모르는 G의 회장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레그 존스랍니다. 까먹을 거예요. 하지만 이 집이 제일 잘했던 일은 뭐냐? 차기로서 재결치 꼽은 거. 정말 훌륭한 후임자 꼽아가지고 재결치가 20년 동안 전 세계 최고의 지를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이 제일 잘한 것은 후임자 갖다가 잘 뽑았어요. 얘네 족보 보게 되면 나오면서 이게 미노무라 이재용도 있고 여러 가지 훌륭한 분이 많은데 이분의 10대, 그러니까 10대는 8대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8대의 장남이 9대가 됐고 그다음에 얘가 너무 똑똑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네가 대를 이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호적을 파가지고 자기 형의 아들로 입적을 해가지고 10대가 되게 되는데 이 그룹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혼자 한 건 아니고 그 단 다쿠마라고 하는 사람하고 둘이 같이 해요. 근데 단 다쿠마라는 사람이 나중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본인도 실에 빠져가지고 이제 후대한테 물려주고 본인은 나오게 하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혹시 관심 있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미쯔 그룹사를 보시게 되면은 자세한 얘기가 나올 거고 스미토모는 좀 더 먼저 출발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대가 복잡하게 꼬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어요. 어쩔 수 없이 부인이 당주를 맡았다가 급하게 자기 딸을 결혼시켜가지고 걔한테 대를 잇게 하는데 그 양반이 이 양반이고 먼 그 황족의 반계예요. 좀 귀족이잖아요, 귀족.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기보다는 뭔가 귀족적인 거, 그러니까 사회공헌 그런 쪽을 되게 잘했던 뭐 그런 외국 가서 뭐 도서관 있는 거 보고 와서 도서관 짓고 해서 미찌도 보게 되면은 현재 10몇 대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건축가예요. 건축가여가지고 그 미찌 기념관 만들 때 그냥 건축가로서 디자인만 했지 거기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과 그룹은 다르다 하는 말씀도 지금 다시 한번 드리고 한두 명 또 관찰해 본다면 이분은 4대 은행 만들었던 야스다 젠주라는 분인데 되게 구두쇠로 유명했던 분인데 요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싶어 합니다. 다들 이제 그 벌거숭이로 태어나잖아요. 두 주먹만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노력하고 근검절약해가지고 어느 정도 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항상 모든 성공에는 같이 세트로 오는 게 있어요. 오만. 항상 세트를 같이 옵니다. 그래서 잘못, 오만이 오게 되면은 거만해지고 사치해지고 쪼르 망하면서 쫄딱 망하게 되고 더 나쁘면 좌절해가지고 완전히 우울증, 더 안 좋은 일. 근데 일로 가더라도 다시 한번 왔을 때 001 때 다시 분발하고 근거하면서 이 위치로 왔을 때
인격 수양을 하게 되면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는 의자가 쓰여 있고 여기는 리자가 쓰여 있잖아요. 결리 사이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리라는 단어는 뭔가 개인적인 거, 의는 뭔가 대의명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부를 잃었을 때는 내가 더 이상 나의 이익을 쫓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이 부를 가지고 이 사회나 우리 때 뭘 할 것인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수행을 하고 살아야 이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표를 이분이 만들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의 삶은 이렇지 않았어요. 상당히 좀 구두쇠였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괴한한테 총 맞아 칼 맞아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너 부자인데 왜 이렇게 구두쇠로 살아, 이래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죽고 나게 되면 자서전을 쓸 거 아닙니까? 시부사한테 가가지고 좀 읽고 나서 좀 써달라. 그럼 뭐 그래도 돌아갔으니까 좋은 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부사는 까칠하니까 이분 정말 검약했다. 이분은 훌륭했다. 거부가 되었다. 경제계의 기회가 크다. 하지만 공자를 좀 더 공부했더라면 더욱 큰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논어와 주판 같이 알아야지 되는데 논어를 모르고 주판만 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한테 꼭 이래야 되나 싶으면서도 참 그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참 대단한 시부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분은 약간 뭐 행상을 열심히 늦게 일했던 사람 소문을 듣고 시부사가 한번 저녁 때 오라고 한번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밤 10시에 시부사네 집에 와서 문을 두들긴 거예요. 시부사네 집에 놀래가지고 밤 10시 뭐 하냐고 이 시간에 했더니 저녁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지금 밤이지 지금이 저녁이냐? 여보시오, 나는 지금이 저녁이요. 그래? 그럼 한번 낮에 한번 오라 그래라. 낮에 만나고 얘기 들은 다음에 이 사람의 사업도 많이 지원해줘가지고 나중에 재벌이 되죠, 이 사람도. 시부사는 어떻게 살았냐? 밤 10시에는 잠을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2시간 독서, 그 다음에 외출. 이 나이 때는 뭐 보고서 안 쓰니까 다 말로 하니까. 회의 참석하시고 나서 저녁 드시고. 그러니까 점심은 안 드시나 봐요. 그리고 나서 3시간 또 독서. 하루 5시간 독서. 책 관련된 거 열심히 하셔야 시부사처럼 멋진 삶을 사시고 또 91세까지 장수. 오꾸라 기아치로는 나중에 오꾸라 재벌 돼가지고 이분은 제국 호텔을 만들고 이분의 아들인 오꾸라 기시지로가 오꾸라 호텔을 만들게 되는데, 이분이 대묵에다가 그 설린상고를 만들어요. 설린상고 분들은 모르겠어요. 기분이 좀 별 거예요. 최초의 살인미술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꾸라 집고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이나 중국이나 거기서 가져온 도굴도 있고 돈 주고 사온 것도 있고 강제로 뺏어온 것도 있고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 호텔 일본 버전은 이제 지었다가 1919년 화재로 전소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호텔을 짓게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지은 거죠. 당초 예산보다 3배가 들어가니까 당신 나가시고 그러고 일본 사람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짓고 나서 관동 대지진이 터졌어요. 그 주위껏 다 무너졌는데 얘만 멀쩡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연락해가지고 멀쩡합니다 했더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당연하지 이 말 했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고, 마릴린 먼로 디마지오 이제 신혼여행 왔을 때 여기서 묵었던 그런 호텔이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1964년도에 도쿄올림픽을 만들기 위해서 급하게 호텔이 만들어지는데, 원래 있었던 제국호텔 하나로 안 되니까 이 오쿠라 아들 시치로가 만든 오쿠라 호텔, 그 다음에 그 씨름 선수였던 오타니가 만든 뉴 오타니, 또 얘네 3가지가 세계 호텔은 나중에 흔히 말하는 고상계가 되고, 이 무렵에 신주쿠 가게 되면은 힐튼, 하얏트 있는데 이게 다 그 무렵에 세워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그런 호텔들이죠. 호텔 종이 쓰레기는 바로 안 버리고 하루를 묵혔다가 버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실수로 중요한 서류인데 손님이 버려갈 수 있으니까. 후루가와 이치베는 그 운둔근으로 유명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오늘 오기 위해서는 둔한 마음과 끈기, 건조 뭐 그런 말 썼었는데, 그런 근성, 그런 게 있다는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경영신 고노스케 운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이병철 회장께서도 이 내용, 그 호암 자전이라는 거 말고 호암 어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호암 어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또 기다림의 대가잖아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이 소설이 등장하게 된 게
1950년 일본 완전히 패망하고 나서 아직 한국 주전 시작하기 전에 완전히 우리 끝났다고 하던 시절에 뭔가 일본인들한테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야마오카 소아치가 일간지에다가 이 소설을 씁니다. 대망이라는. 견뎌가지고 결국은 그 265년에 그 자기 패밀리적을 만들었는데 우리라고 못하겠네. 기다리자라고 하는 그런 인내. 그래서 패전으로 절망에 빠진 일본인들에게 다시 이럴 수 있다. 근 이게 있으면은 운이 언젠가 온다고 해서 운동구 사상. 그걸로 성공한 재벌이 아까 후르가와 이치베. 고토 기에테라는 양반은 나중에 시부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시부야를 만드는 거를 누가 만들게 시켰냐면 시부사 에이치가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가보는 시부사가 이미 100년 전에, 그러니까 1920년 경이죠. 이때는 이미 시부사 나이가 80살인데 본인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애 시켜가지고 야, 네가 개발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참 어딜 가든지 간에 이 시부사 에이치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시부야를 만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오사카의 그 철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사철 쪽으로. 그래서 실은 일본 계엄사를 보게 되면은 이 고바야시 이치조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생일이 1월 3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치조거든요.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그 우리나라 사철이 없어요. 개인 철도가. 근데 일본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철도가 있거든요. 그걸 최초 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카피한 게 도쿄에 있는 수많은 사철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사철 여기다가 백화점을 지으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백화점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포목상. 미츠코시도 그 출발은 미쯔비시가 했던 포목상. 다 포목상이었거든요.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네 여기 철도 위에다가 2층을 하나 벼가지고 도쿄 백화점상을 하나 불러요. 그래가지고 네가 1년 동안만 해봐라. 얘가 잘하는 걸 봐. 그러고 나서 옆에다가 신축 건물을 지을 때 자기가 직접 백화점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이런 이 사람의 생각부터 출발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역발상의 대가인 게 이 사람이 있는 동네 종점이 동네 이름이 다카라츠카예요. 걷다가 뭔가 한번 공연 시설을 만들어 보자. 이 당시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갔던 거는 가부키. 가부키는 여자가 안 나와요. 남자만 나와요. 그러면 거꾸로 여자만 나오는 공연을 만들면 뭐가 될까? 그럼 공연을 뭐라고 할까? 우리 동네 이름이 다카라츠카니까. 다카라츠카라고 지은 거예요. 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표를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도쿄에 있는 그 다카라츠카. 도쿄는 한자로 동경인 동. 근데 다카라츠카가 보초이거든요. 그래서 동보. 그래서 일본 보게 되면은 도호, 도에이, 쇼치쿠. 요 세 개가 극장인이 뭐하냐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엔터테인먼트 체인인데 그 체인까지도 이 사람이 다 갖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고. 제국 호텔이 제일 잘 나가던 시절에 너무 비싸잖아요.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그보다 조금 그레이드를 낮춘 비즈니스 호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신라가 5성이면은 그 밑에 한 4성 정도로 돼가지고 쓸데없는 것, 뭐 연회장 같은 거 빼고 그냥 묵기 편하게 하는 그 정도 하는 그런 컨셉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대박이 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강조하는 말이 만약에 당신이 맡은 직업이 신발을 제대로 정리하는 일이라면 네가 일본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왜?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은 아무도 너를 그런 일 하도록 두지 않는다. 더 좋은 일, 더 의미를 또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천지 네가 맡은 일이 허드렛 일이다, 허접하다, 대충 한다. 넌 결코 아주 의미 있는 일 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일을 갖다 맡더라도 그래 최선을 다해야 중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갖다가 있든 기회가 생긴다. 는 말을 이분이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참 의미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